밑에 줄.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렌더링 등각투상도 제도를 한번 웍스에서 연습해 볼 건데요. 솔리드웍스는 당연히 켜 놓으셔야 되겠고, 캐드는 저장하고 닫아 주시고요. 아, 참, 닫지 마시고 양식 있는 거 있죠? 양식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해 볼게요. A2 양식을 캐드에서 만들면서 제가 무슨 양식도 옆에다가 따로 만들자고 했어요? A3도 만들자고 했어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하려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주어진 문제 조립 도면에 표시된 부품 번호 땡땡땡땡이지만 2D보다도 용지 사이즈가 A3로 바뀌니까, 제도할 때도 A3로 바뀌니까 부품도 개수가 2D 부품도 작성할 때보다 하나 작겠죠. 뭐 보통 하나 작거나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1번 고정조하고 어느 거를 해볼까? 2번에 이동조하고 4번에 리드 스크류 요거 하고 5번에 가이드축까지만 등각투상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D 할 때는 뭐까지 하는 셈이에요? 물림판 3번까지는 2D 작성할 때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개수 작은 거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유의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실습을 해 볼 텐데, 자, 웍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자, 웍스 화면 띄우는데 그 뭡니까? A3로 세팅해 놓은 거 양식 하나 있나요? 자, A3로 양식을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거 뭐 또 편집을 해야 될 거니까 살짝 요렇게 해갖고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렉탱글 명령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옵셋 10 들어가서 중심 마크와 윤곽선 이렇게 남겨놓고 수급란 가져왔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품번란과 표제란을 이렇게 역시 카피해 가지고 기준점은 여기 끝점 잡아가지고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잡아가지고 요런 데다 콕 갖다 놨겠죠.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윤곽선으로 얘네들도 마저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자, 요런 식으로 A3 양식으로 A2를 가져다가 변화를 시켰습니다. 요거를 웍스에서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웍스로 갑니다. 아, 웍스를 껐었군요, 저는. 자, 웍스를 켜서 파트 파일이나 어셈블리는 열려있지 않게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런 창이 안 열려있게 웍스 화면만 이렇게 띄워주세요. 새 파일을 시작하는데 컨트롤 N 눌러서 새 파일을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는 템플릿을 뭐로 들어가냐면 파트도 아니요, 어셈블리도 아니요, 도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도면 확인. 용지를 맞춰야 되겠죠. 표준 규격 시트에서 A3 한번 눌렀다가, 요 양식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A3 한번 눌렀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로 바꾸죠. 4202-297 들어갔나요? 확인. 자, 모델 뷰를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2단계에서는 하지 말고 모델 뷰 속성창 모델 뷰에서 취소 버튼 눌러서 모델 뷰 추가하기 위한 이 속성창은 닫을게요.
됐나요? 그러면 시트의 양식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CAD 화면하고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CAD에서 작업한 양식을 웍스로 가져올 때는 어디로 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트 형식 편집. 그래요. 자, 도면에 풀다운 메뉴, 도면에 디자인 트리 쪽에서 보시면 시트 1이라고 돼 있죠?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웍스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시트 형식을 들어왔음을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CAD에서 작업한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자, CAD에서 얘를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요. 컨트롤 C. 자, 웍스 화면으로 와서 종이를 한번 클릭해 주시라고 그랬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라고 그랬죠?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컨트롤 V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죠.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해보면 어머 세상에, 전체 보기는 안 먹고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보면 제 거는 CAD에서 가져온 도면 양식이 저 멀리 가 있네요.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그러면 얘를 옮겨 놓으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시트 형식 편집 갑시다. 시트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다시 시트 형식 편집. 그러면 이 객체들을 윈도우로 또는 크로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라고 그랬죠? 선택해 놓고 어디 가시라고 했나요? 스케치 탭. 스케치 탭으로 가서요. 요소 이동. 요거 가는 거예요. 요소 이동해 가지고 저는 메모리 부족하다네요. 자, 그래 놓고 요 객체들을 좀 확대해서 보고 지금 현재 선택 입력 상태가 어느 칸으로 넘어갔어요? 파라미터의 시작점 항목으로 바뀌어 있죠. 자, CAD에 무브 할 때 기준점 잡는 거하고 같은 셈이죠. 자, 여기를 좌측 하단에 있는 꼭지점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동글뱅이 두 개 이런 식으로 일치 아이콘 이런 식으로 뜨죠. 자, 그럴 때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커서를 따라다니죠. 자, 이걸 어디다 놔야 돼요? 화면을 이렇게 축소해서 용지 화면 근처로 이렇게 이동해 와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피드백이 수직으로 이렇게 나오죠. 용지 근처에 또 이렇게 내려대면 수평으로도 피드백이 나오죠. 요때 클릭하세요. 그러면 정 위치에 놓였나요? 0,0이 여기라고 했을 때 10,10 위치에 놓인 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죠. 시트 형식 편집은 종료합니다. 우측 상단이 있죠? 시트 형식 편집 종료하고. 자,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색깔 바꿔야 돼요. 색깔 바꾸려면은 이 아래쪽에 시트라는 상태 막대가 떴죠. 자, 요렇게 그 시트라는 게 있고 레이어라는 레이어라는 이 상태 막대가 있어요. 막대가 도구가 있어요. 이 레이어라는 거 안 보이면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리본 여백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레이어 요거를 찾아서 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도 그 일반 주소로 선택이 돼 있는데 제 거는 왜 일반 주소로 선택이 돼 있냐면 CAD에서 제가 일반 주소, 현재 도면층을 일반 주소로 놔두고 이거 했던 것이 그대로 따라왔어요. 자, 얘를 화살표 눌러서 일반 주소 말고 뭐 없음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CAD에서 할 때도 도면층, 레이어를 편집할 때는 LA 엔터에서 들어갔죠. 도면층 특성 관리자. 그것처럼 웍스에서는 레이어 속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요 레이어 속성이라는 요 버튼을 딱 눌러서 보면은 CAD처럼 도면층 특성 관리자처럼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각 객체의 색상들을 바꿔주시는데, 자, 이렇게 색깔 있는 칸을 클릭해 가지고 바꿔주는데, 사용자 지정색에서 제일 윗줄에 위의 행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깜장색이 이게 있죠. 요것들로 딱 선택을 다 하세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CAD에서 A3 양식을 가져오는 것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만일에 이 템플릿이 내가 안 맞다 그러면은 이거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가서 텍스트는 수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 등각 투상을 작성한다.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그 1번 부품을 보통 꺼내야 될 텐데 고정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고정조를 꺼내려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도면뷰에 모델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또는 뷰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모델뷰 요거 클릭해도 되고요. 저는 더 빠르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델, 도면뷰의 모델 요거 선택하면 어느 부품을 열 것입니까? 라고 찾아보기 버튼을 찾을 수가 있죠. 네, 찾아보기 버튼 얘를 눌러서 고정조 부품을 찾아봅시다. 고정조 부품을 찾아보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바로 링크를 맞춰놨으니까, 경로를 맞춰놨으니까 바로 있는데 이 고정조 부품을 찾아서 열기 했어요. 자, 이거를 등각으로 맞춰놔야 되는데 요 뷰를 갖다 놓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뷰의 모델 뷰의 속성 창에서도 방향 항목에 보시면 미리 보기 이거 체크, 요거를 반드시 체크 박스를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살짝 한번 흔들어 보면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방향에 보시면 등각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거는 정면 보기인데 얘에서 이렇게 등각 보기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바뀌나요? 자, 그러면 스크롤을 또 내려 봅시다. 내려보면은 표시 유형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은선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모서리 표시 음영이 우측에 있고 그 옆에는 음영이라는 것이 제일 우측에 나와 있어요.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음영 처리하라고 그랬죠. 음영으로 바꿔줘요. 자, 음영으로 바꿔놓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요런 스타일로 여러분 되셨나요? 모서리 보이시는 분 없죠? 네, 그러면 스크롤을 더 내려보면 시트 배열 사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흐리게 1대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시트 배열이 또 그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죠? 시트 배열 사용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그 밑에 흐리게 1대2로 이렇게 비활성으로 써 있는 거예요. 1대1 되신 분은 괜찮아요. 저처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확인하시고 나사산 표시 또 고품질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 배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시트 속성에 가가지고 이 배율을 조절하자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1대1로 바꿔주세요. 1대1로 바꿨더니 제대로 크기가 표시됐네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공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려면 어떤 말이냐면은 두 개의 축을, 등각축 두 개를 정해서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등각축 두 개라는 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30도 이렇게 30도 되게 좌우대칭으로 맞춰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아시겠죠? 그러면 도면뷰가 하나 더 필요하죠. 도면뷰가 하나 더 필요한데 얘를 모체뷰일 때 얘를 가셔야 돼요. 얘로 인해서 파생하는 투상도 기능을 이용해서 파생한 종속뷰 같은 경우는 투상뷰죠. 이 모체뷰로부터 해서 투상뷰 기능을 이용해서 파생된 종속뷰에는 이렇게 등각 아이콘처럼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3D 뷰 회전하는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각뷰로 이걸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투상뷰 기능을 이용해서 뷰를 하나 더 꺼내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요 뷰를 컨트롤 선택하고 컨트롤 C 했다가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체뷰가 하나 더 카피되는 거예요. 그 모체뷰 카피된 거에는 요렇게 방향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파생해서 이렇게 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죠? 이 뷰를 선택하면은 방향이라는 항목이 속성에 없어요. 그리고 3D 도면뷰 요 기능을 이용해서 암만 얘를 돌려봐야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게 저장 버튼은 없어요. 확인 버튼도 없고요. 뭔 말이에요? 뷰를 종속뷰로 갖다 놓으면은 종속뷰는 아무 그런 뷰 정렬하는 기능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체뷰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뷰를 선택하고 컨트롤 C 했다가 컨트롤 V.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요 뷰도 선택해 상태에서 보면 방향이라는 설정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3D 도면 뷰 아이콘 모음 중에서도 3D 도면 뷰를 클릭해 보면 얘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자, 그래서 모체뷰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 아이콘에서 보면은 뷰 회전이라는 게 활성화 돼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게끔 얘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자, 해보면 요런 식으로 싹 돌려주면 되겠네요. 요 정도로 이렇게 돌려볼까? 보이나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뷰를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이 정도 돌렸으면 되겠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대칭으로 뷰를 두 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건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이래야 두 개의 축에 대해서 등각으로 얘네가 이렇게 표시된 스타일로 보이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번에는 잘 보세요. 주석으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주석으로 갑니다. 주석에서 부품 번호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나요? 자, 요거를 캐드에서도 부품 번호를 일일이 만들어 놓고 갖다 놔도 되는데, 품번을 갖다 놔도 되는데, 도면 양식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도 좀 불편하고요. 그죠? 뭐냐면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뭐 캐드에서 양식을 잡느라고 품번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C예요. 여기로 컨트롤 V 해요. 어디 갔노? 저 위에 가 있네요. 요 놈을 선택해 가지고 또 무브를 해야 되겠죠. 요소 이동을 해서 요거 딱 잡아 갖고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고 이것도 짜증나요. 원래 FM으로 웍스에서 쓰는 기능은 이게 주석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주석 탭을 누르시고 부품 번호 자, 요거 눌러가지고 뷰에 아무 모서리나 좋아요. 요 뷰의 모서리 요거도 좋고요. 요 뷰의 요 모서리도 좋아요. 요거 클릭해 가지고 요렇게 커서를 당기면 중간쯤에 요렇게 번호가 놓이나요? 자, 요거 해놓고 제발 이어서 바로 주석을 이어서 하진 마세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일단 하나만 배치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하세요. 주석 명령은 종료. 하나 배치해 놓고 종료. 그러고 편집할 거예요. 편집할 건데 도면층이 또 이걸로 바뀌었네. 0으로 바꿨는데 아까. 자, 없음으로 도면층 여러분 0번이나 없음으로 도면층 맞춰 놓으셨죠? 그래서 제 것처럼 지금 현재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일단 이렇게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 주석을 선택하고 편집을 한다 했어요. 편집을 합니다. 보면은 이 부품 번호 1에 대한 요 속성에서 내려가 보면 설정 항목이 있어요. 설정 항목에서는 원형이고 두 글자 그 밑에 보면은 부품 번호 문자가 품번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품번으로 현재 돼 있어요. 요거를 웍스에서 관리하는 요령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바로 편집하는 거를 이야기할게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문자라는 기능이 바로 있을 거예요. 품번 바로 밑에 있나요? 네, 요거를 문자로 바꿔 놓고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주소를 카피해서 딴 데도 쓸 거예요. 문자로 얘가 바뀌어야지만이 다른 번호를 써서 교체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 문자로 바꾸는 거 했고, 그 밑에 기타 속성이라는 버튼이 있나요? 기타 속성. 요거 누르면 이 노트에 대한 항목으로 내려와요. 그죠?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뀐 분 없죠? 자, 기타 속성 눌러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위에서 보시면 문서 글꼴 사용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죠? 문서 글꼴 요거 풀으세요. 요거 문자 높이 몇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캐드에서 한다고 치면 5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를 바꾸기 위해서 글꼴 버튼 누르는 거예요. 갑니다. 자, 눌러서 들어오면 어라? 글꼴도 센츄리 고딕이고 뭐 글꼴 유형 보통이고 단위 몇으로 돼 있어요? 3.5로 돼 있어요. 이걸 5로 바꾸세요. 아, 쌤, 문자 높이 바꾸는 건 알겠는데 캐드에서는 글꼴을 ISO CP로 바꿨잖아요. 그거로 나도 바꾸고 싶은데요. 알파벳 I 눌러보세요. 그러면 임팩트가 있죠. 임팩트가 제일 처음으로 검색돼서 나오죠. 임팩트가 나오고 그 밑으로 클릭만 좀 하면 되는데 다시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살짝 누르면은 ISO CP가 흐리게 이렇게 있나요? 인스펙션 XP 어쩌고 저쩌고 그거 밑에 ISO CP라는 애가 있죠. 그러면 요거까지 됐으면 캐드 스타일로 다 맞춘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는 뭐가 또 할까요? 저는 센츄리 고딕 그냥 놔둬도 되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석의 동그라미가 더 커지지 않았어요? 글씨 크기도 커지고, 그죠? 순식간에 뭐가 지나갔냐?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랑,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자 높이는 바꾸는 거 했습니다. 품번에서 우리가 캐드에서 할 때는 얘가 동글뱅이 이렇게 하고 문자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없어져야 돼요. 모서리를 사실 안 클릭했으면 이게 안 생겨요. 근데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모서리를 클릭해서. 자, 우리는 스크롤을 내리면 지시선에서도 지시선 없음이라는 요 버튼이 있나요? 네. 요거 눌러보세요. 변화가 있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확인 버튼 누르고 최종 빠져나갑니다. 자, 얘는 이렇게 배치해 놓고 저는 여백을 클릭했었는데요. 얘를 다른 부품도 할 때도 쓴다고 그랬죠. 요거 클릭해서 역시 다른 부품에 쓰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요거 선택해서 Ctrl C, Ctrl V. 자, Ctrl V 했더니 요게 자, 요렇게 주석 부품 번호로 요거 인식됐을 때 요거를 요렇게 클릭해서 옮겼어요. 속성창을 보면서 제대로 선택이 됐구나 보시고 옮겨야 돼요. 클릭했는데 괜히 도면뷰가 이렇게 속성창으로 떴으면 도면뷰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옮겨졌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문자를 바꿀 수 있게 되나요? 거기에다가 2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빠르죠? 자, 요 바깥으로 빼놓은 거를 Ctrl C, Ctrl V 뭐 더 해갖고 뭡니까 총 3개가 더 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2번하고 더블 클릭해서 3번하고 3번 안 하기로 했죠 참. 4번하고 5번하고 요렇게 3개가 더 추가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시간이 빠듯하네. 저장해 놓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깐만. 이 파일은 저장을 하는데 등각투상 연습 .slddrw로 저장이 될 거예요.
요거로 저장해 놓으시고 10분 쉬세요. 자, 등각투상도를 추가로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5번하고 요 4번 요 번호는 아래로 좀 제껴 놓을게요. 2번을 한 여기쯤으로 놔두고요. 여기쯤으로 놔두고, 자 2번을 이쪽으로 놔뒀기 때문에 여기쯤에다가 이동조를 갖다 놓을 생각인 거죠. 네. 자,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도면뷰의 모델 와가지고 모델 뷰를 먼저 추가합니다. 어느 거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동조를 이렇게 찾아 놓고, 미리 보기는 체크돼 있죠. 근데 뭐가 해 놓으면 좋아요? 방향 항목에서 등각. 그래요. 이동조를 등각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음영.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음영으로 바꿔놓고, 나사산 표시 뭐 고품질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 2번 품번 근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 시간에 고정조 할 때처럼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겠죠.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요 놈을 또 돌려야 되겠죠. 뷰 아이콘에서 뭐로 돌릴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3D 도면 뷰 찾으셨죠? 요거 눌러가지고 요 놈을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돌려 볼게요. 요 정도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요거를 마무리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갔나? 4번이 여기 있지. 4번. 2번이 좀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2번 품번을 올려놓고 뷰들도 좀 끌어다가 위로 당겨서 올려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끌어서 당겨 올려주고요. 제 기억으로는 리드 스크류가 뭡니까 가이드 축보다 더 기니까 리드 스크류가 요 4번 요것이 좌측 하단에 넉넉하게 배치가 돼야 좋을 것 같고, 5번 가이드 축 정도는 한 여기 이동조 바로 밑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셨나요? 4번하고 5번하고를 갖다 옮겨 놨어요. 자, 요 자리들에다가 이번에는 4번 품번 갖다 놓은 자리에다가 리드 스크류를 한 번 더 추가해 볼게요. 4번. 자, 역시 도면뷰로 모델로 와서 리드 스크류. 자, 요거도 역시 방향 항목에서 등각으로 바꿔 놓고, 음영 처리로 바꿔 놓고, 나사산 표시 고품질 해 놓고, 요래 딱 놓으면은 요 자리에 넉넉하니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 컨트롤 V 한 걸 살짝 요쪽으로 당겨 놓고, 그 다음에 3D 도면뷰 해서 역시 얘도 대칭이 되게끔 돌려볼게요. 뭐 요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샥 돌려버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샥 돌려버릴게요. 자, 여기까지도 뭐 반복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죠. 바로 또 이어서 가이드 축도 꺼내 볼게요. 도면뷰에
가이드 축, 모델 해가지고 가이드 축. 자, 가이드 축도 역시 등각으로 먼저 보고, 음영 보고, 나사단 표시 고품질 보고, 요렇게 클릭해 놓고,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 놓고, 어디였노? 겹쳐졌나? 아, 겹쳐졌네요. 완전히 겹쳐졌네. 자, 그러면 이것도 3D 도면 뷰 해가지고 돌려줍니다. 돌리고 자, 요렇게 돌려놓고 품번은 대충 위치를 갖다 놨었는데 품번을 이제 더 잘 구분될 수 있도록 리드 스크류와 품번이 더 가깝게 갖다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다 되신 분들은 얘를 저장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유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유의사항을 잘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요거를 완료 후, 제도 완료 후 출력은 A3 용지에 하라고 했는데 흑백으로 나오라고 이야기가 써 있어요. 흑백으로. 그리고 고사장에서 출력용 PC에는 뭐만 깔려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캐드만, 그래요. 캐드만 깔려 있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웍스에서 이거 이렇게 등각 투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출력하려면 내가 고사장 PC에다가 웍스를 또 깔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일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뭐로 이거를 바꿔야 될까요? PDF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을 지금 할게요. 자, 얘는 한번 SLD DRW로 저장을 해 놨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갑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보시면 파일 형식 요거 선택해 보면 뭐가 있나요? 어도비 포터블 다큐멘트 포맷 즉 PDF라는 확장자 형식이 있죠. PDF는 고사장 PC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PDF로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옵션이라는 버튼 있나요? 이 옵션을 눌러보시면 파일 형식을 PDF로 바꾸고 난 다음에 옵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보내기 옵션이라는 대화창이 뜨게 돼요. 이 내보내기 옵션에서 이거를 제발 체크를 풀어주세요. PDF를 컬러로 출력하기. 우리는 이거 도면 양식부터 해가지고 뭐로 바꿨어요? 도면 양식의 색깔들을 흑색으로, 검정색으로 다 바꿨죠. 근데 컬러로 출력하기하고 상관없을 것 같죠? 상관이 있어요. 컬러로 출력하기 요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품번을 우리가 흐릿하게 그냥 놔뒀기 때문에 원본 품번은 깜장색으로 진하게 이렇게 1번 나왔죠. 근데 이걸 카피해 가지고 했을 때 색깔을 아예 좀 이렇게 흐리게 이게 카피돼서 나왔죠. 그죠? 컬러로 출력하기 하면은 얘가 음영처럼 그 채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즉 1번보다 얘가 좀 더 흐리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컬러로 출력하기를 반드시 체크를 풀으세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체크를 풀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 풀어놓고 이 옵션을 이제 확인하고 이 경로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 더 있어요. 저장 후 PDF로 보기 요거 체크해 놓으신 분들은 요거 해 놓는 게 좋아요. 체크해 놓고 이 파일이 저장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바로 보여줘요.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고 저장 버튼 누르기. 글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확인 누르시고요. 그랬을 때 수험 번호 쪽이 좀 문제가 생기긴 했네. 수험 번호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한글 글꼴들이 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PDF 바로 열기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갖고 가서 출력해버리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PDF 파일은 닫고, 자, 이거를 글씨들을 수정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아니야. 아까 해놓고 이거 수정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양식 갖다 놓고. 그래요. 선일씨, 조용히 있다가 오늘 하나 했어. 박수. 네, 감정이 좀 실렸네요. 자, 시트 형식 편집에 들어가면 이 글씨들의 글 꼬라지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하나만 선택해서 바꿀게요. 왜? 얘도 CAD처럼 매치 프로퍼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하나 선택하고 노트라는 속성창이 떴죠? 시트 형식 편집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꼴을 얘가 모른다고 하는 상태죠. 여기 글꼴 창에서 알파벳 I 요렇게 눌러서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ISO CP. 그죠? 그러면 확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CAD 글꼴 우리가 설정할 때 ISO CP로 했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요 글꼴을 CAD 거를 가져올 때 제대로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저는 여백을 한번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주소죠. 일반 주소 3.5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글씨를 바꿨는데 주석 탭에 보시면 형식 페인터라는 게 있나요? ISO CP예요. 자, ISO CP로 바꾼 글꼴 요거를 클릭하고 그 밑에 리드 스크류나 물림새나 이런 것들을 클릭해 보세요. 얘네들 글씨들이 다 바뀔 거예요. 이렇게 ISO CP로 글꼴을 하나 맞춰 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는 것도 좀 귀찮을 때는 어떤 방식을 쓰시면 좋으냐면, 역시 이게 윈도우 셀렉트도 먹어요. 또 CAD처럼 윈도우 셀렉트도 먹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윈도우로 셀렉트 딱 해버리고, 빨리 좀 이야기해 주지, 나 이미 다 클릭 하나씩 했느라 힘들었구만. 그죠? 그러기도 하겠지만 요런 요령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해도 되지만 얘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윈도우 셀렉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글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 종목명만 글꼴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ISO CP로 바뀌었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한글 글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글 글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ISO CP로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웍스 자체가 이거를 읽어올 때 웍스의 문자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스타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시트 형식 편집 눌러서 이제 종료할게요. 그래 놓고 이 SLD DRW에다 한번 저장해서 덮어쓰기 해놓고 PDF 파일도 덮어쓰기 또 해야 되겠죠. 근데 PDF 파일 열려 있나요? 안 열려 있죠 지금? 그죠? PDF 파일 아까 거 열어놨으면 또 덮어쓰기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PDF 파일 닫아놓고 덮어쓰기 또 합시다. 뭐 설정은 어도비 포터블 도큐멘트 포맷 요 상태로 놔두고 옵션은 괜히 만질 필요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만진 거 있으니까 덮어쓰기로 저장해 줍시다. 응? 숫자에서는 잘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아이 또 그러네. 한참 뒤졌는데요 나도 그 얘를 지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저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 보시면 요거 정상 표시가 되죠. 굴림체로 바꾸세요. 뭐 오피스가 뭐 버전도 차이가 있었던 거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고사장에서 만일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요거 할 때는 아예 굴림체로 바꿔버리세요. 굴림체는 그 한글 윈도우 깔면은 당연히 있으니까 요거에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글은 굴림으로 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김에 굴림체로 바꿔버린 거예요. 캐드 양식 잡을 때는 굴림체로 하면은 파이 기호가 좀 불편해서 우리는 ISO CP로 갔던 건데 웍스 요구할 때 글꼴에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면 지금 제가 바꾼 것처럼 굴림체로 글꼴을 바꿔서 얘를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출력을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거 다 저장해 놓으세요. 굴림체로. 여러분 그 유의사항에서는 A 부와 B 부 요것도 다 쓰라고 돼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책이나 인터넷에 그 정보를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각투상에는 B부를 안 쓴다, 즉 표절 안 하고 품번난 이거 안 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아닙니다. 기준은 뭐로 가야 돼요? 큐넷 기준으로 가야 돼요. 큐넷 기준으로 표절안과 품번난 요것도 포함해서 다 넣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방금 우리가 양식을 가져올 때 제가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걸 미리 안 했는데 우리가 물림새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CAD에서 A3 양식을 만들 때는 등각투상도용으로 만드는 양식이기 때문에 등각투상도용으로 쓰는 품번만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제 비고란에 뭐 중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딱 들어가 있어야겠죠? 요 행을 아예 없애세요. 없애자는 이야기. 1, 2, 4, 5는 그렇죠. 1, 2, 4, 5는 그대로 쓰는데 요 행 하나가 없어졌어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그 둘 다 해보지는 못하겠고
월요일날 오전에 출력하는 걸 연습을 해볼게요. 출력하는 걸 연습을 해볼 텐데, 여러분 오늘 바이스 이 A2 양식에다가 도면을 다 부품도별로 정리하는 것까지 완료하셨죠? 이거를 교무실에 가서 우리가 종이로 A3로 출력하는 거를 연습할 거니까 얘를 0,0으로 맞추셔야 돼요. 이 지점이 요렇게 요 지점이 0,0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옵셋 10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0,0에다가 이 A2 양식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용지 규격 맞히는 거 할 때 우리가 리미츠 리미츠 요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 설정을 하면서 A3 용지 규격에 맞춰서 용지 설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예요? 그렇죠. 297. 자, 요거는 오토캐드 기본값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A2로 양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리미츠 값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요? A3예요? 네? A2죠. A2로 리미츠 값을 맞추세요. A2는 얼마예요? 594 420. A2로 리미츠 값을 맞춰놔야 출력할 때 종이는 A3로 선택하지만 출력 설정에서 우리가 한계라고 맞추고 갈 거기 때문에 그때 리미츠로 맞춰놓은 이 영역이 제대로 보여요. 자, 뭔 소린가 하니 기능사 실기자료실에 출제기준 요거 큐넷 요거 첨부 파일 등록하면서 제가 이 출력 세팅 견본입니다. 요것도 추가해 놨는데 요 프린터 이름은 교무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프린터죠. 고사장마다 이게 있을 거예요. 고사장 거는 이미 세팅이 돼 있을 거니까 뭐 편할 거예요. 요거는 대신에 용지 크기는 A3란 말이죠. 근데 플롯 대상을 1개로 설정하는데 이 1개가 우리가 리미츠 설정했던 값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1개는 리미츠 설정 값은 A3로 잡으면 A2 그렸던 거의 일부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1개 설정을 할 때는 리미츠 설정을 할 때는 얘를 A2로 맞추시고 용지는 A3라는 거예요. 맞춰져요. 어떻게? 플롯의 중심, 용지의 맞춤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가로 방향으로 도면 방향을 정해놨으면. 이해되셨나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0,0 위치가 어딘고? 여기네. 여기니까 여기다가 제가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놨다고 했을 때, 자, 요거 요렇게 됐으니까 얘는 10,10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라? 왜 안 가 또? 자, 다시. 카피를 썼구나 내가. 무브해서 10,10 해가지고, 자, 요 자리가 지금 0,0에 맞춰서 요게 배치가 됐죠. 그죠? 리미트를 제가 A3로 한번 해볼게요. 0,0 왼쪽 아래 구석점이 0,0 오른쪽이 구석점이 420에 297일 때 이 상태라면 A2 양식이 제대로 안 보인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플로터를 제가 DWG to
뭡니까? E 플롯 요런 거로 바꿔놓고 할게요. 용지 규격은 그 A3 어디 갔노? ISO 뭐 확장 뭐 요런 것도 있는데 확장에서도 뭐냐면 420에 297 요거로 딱 맞춰 놓고 요거를 플롯 대상을 한 개로 맞춰요. 그리고 플롯의 중심, 용지의 맞춤, 도면 방향, 가로, 배치 적용, 미리 보기. 일부분만 보이죠. 자, 그러면 다시 리미트 값을 0,0에서 594,420 엔터 바꿨네요. 그러면은 플롯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자, 요 세팅 해 놓은 그대로 해서 미리 보기를 볼게요. 다 들어오죠? 되셨나요? 자, 이런 스타일로 해서 맞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플롯 테이블은 아직 안 만졌는데 요거 뭐 역시 그 직접 출력 준비하면서 교무실에서 여러분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 요거에서 플롯 스타일 테이블 조절하는 거는 요거예요. 역시 이 출력 플롯 버튼 누르면 우측 하단에 이런 화살표가 숨어 있을 텐데 얘를 눌러야 플롯 스타일 테이블도 다 보이게 열려요.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ACAD.CTB로 맞춰 놓고 이거 책하고 저하고 다른 겁니다. 책은 이거 모노크롬으로 그냥 가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ACAD.CTB 요거로 맞춰가지고 요거 편집 버튼 누르면 요 창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랬을 때 색상별로 색상 1번부터 이렇게 9번까지 요거 다 선택하고 요거대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기본 값들이기 때문에 요거 바뀌는 거는 없지만 요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실무에서 사용하던 선의 색깔별로 요렇게 이 테이블에서 색깔별로 선 종류 다르게 선 굵기 다르게 설정하는 사무실도 있거든요. 즉 레이어 설정이 아니고 그렇게 맞춰 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원래대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요거를 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 어디 갔노? 요거 있죠. 요것도 이제 교무실에서 출력 연습을 또 해볼 테니까 두 가지 파일을 세이브 하자는 이야기예요. 방금 웍스에서 한 PDF 파일하고 오토캐드 오늘 A2로 다 정리한 거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이 출력 연습을 할 테니까 뭐 요 정도에서 이렇게 맞춰놨으면 세이브 한번 눌러주세요. 캐드 도면 파일도 세이브 한번 눌러주시고 아시겠죠?